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작금의 상황들은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검찰과 언론이 썩어도 너무 썩었습니다. 아직도 검찰의 발표를 성서처럼 생각하는 기자가 이재명 대표에게 질문을 합니다. 민주당의 주장은 명확히 나왔습니다. 검찰에게 증거로서 의혹을 해명하라는 것입니다. 기자들도 당연히 관련 의혹을 풀기 위해서 검찰에 교도소나 법무부에 관련 질의를 하거나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기자들은 관련 사건의 현장 취재를 하는 대신에 검찰이 이렇게 말했는데 할 말이 뭐냐 정도로 묻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상상할 수도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이 아니면 그날 같은 시간에 이 3명의 피의자, 수감자를 어느 검사실에서 소환을 했는지 교도소 구치소에 확인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날 같은 시간에 수감자 3명이 수원지검으로 출석한 사실이 있는지, 소환했다면 어느 검사가 소환했는지 모두 기록에 남아있으니 교도소에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CCTV가 있었을 것이고,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지목한 곳을 비추는 복도 CCTV가 있을 것이고, 공공기관 CCTV는 24시간 자동 녹화됩니다. 검찰이 그것을 공개하면 됩니다. 그날 연어회에 회덮밥에 술까지 반입을 한 쌍방울 직원들이 있다는 것이니까 출입자 기록 확인하면 나올 것이고, 그날 수원지검의 출입 기록을 보면 쌍방울 직원들이 방문했었는지도 검찰은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감자를 소환하는 건 조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조사한다고 부른 수감자에게 참고인도 아닌 쌍방울 직원들을 불러 접촉하게 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말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화영 씨가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며 당일의 증거들을 확보하고 공개해서 쌍방울 직원들이 온 적도 없고 이화영 씨를 회유하기 위해서 3명의 수감자를 동석시킨 적이 없음을 검찰이 물증으로 증명하고 이화영 씨에 대해서 위증죄로 추가 기소하면 됩니다. 특히 교도관들은 각자 개인적으로 담당한 수용자 구속자가 있기 때문에 그 개개 교도관들이 과연 그 수감자들 데리고 왔는지 확인하면 아주 쉽게 나옵니다. 민주당은 당사자인 이화영 씨가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검찰은 언론 플레이를 할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것처럼 관련 증거들을 공개해서 의혹에 대해 쉽고 확실하게 밝히면 됩니다. 그런데 검찰에선 김성태 전 회장이 아니라고 했다, 방 부회장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런 주장만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검찰청에서 원래 공범들은 접촉 금지인데 검찰청에서 그 공범자들을 한 방에 모아놓고 진술 모의를 하고 술판을 벌이고 했다고 하는 것은 이 검사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교도관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담당하는 수용자들이 다른 공범과 만난다든지 심지어 술판을 벌인다든지 또 교도관의 눈에 띄지 않는 상태로 어딘가 방으로 들어가서 모여있다든지 하는 것은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도관들도 사실 매우 억울할 수 있는 일인데, 교도관들이 지시 없이 이런 일을 했다면 이거는 정말 실형을 받아 마땅한 중대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담당 교도관들 조사하면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검찰이 이 점을 지금 밝혀야 합니다. 황당무계하다 이런 말로 할 게 아니고 CCTV 출정 기록 또 소환된 기록 담당 교도관들의 진술 확인하면 간단하죠. 제가 보기에는 검찰의 이런 태도로 봐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입니다. 이화영 씨의 법정 진술이 나온 지 열흘이 되었습니다. 관련 의혹을 해소하는데 1시간이면 넉넉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선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물증도 내놓지 못하고 김 전 회장과 방 전 부회장이 아니라고 했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국무회의 발언이 나오고 윤석열의 변치 않는 모습에 이재명 대표가 답답함을 호소하면서 정부 여당에 당장 시급한 민생현안을 함께 풀어가자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총선이 끝났고 우리 국민들의 판단도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의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 갑자기 또 가슴이 꽉 막히고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떤 분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의견을 물었는데 그분 말씀이 이제 마음의 준비를 더 단단하게 하고 안전벨트를 준비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안전벨트 준비를 해야 될 상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갈등으로 삼고 현상이 다시 심화되고 있는데 정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어제 1,400원을 돌파했는데 지금 현재는 1,388원이군요. 다행히 살짝 떨어지긴 했는데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추세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총선이 끝나자마자 식료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고 그동안 나름 억제해왔던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우리 경제, 민생이 총체적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절박한 외침에 말로만 민생, 민생, 민생 3번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선거 때 약속드렸던 민생회복 지원금을 포함해서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제안드립니다. 말이 아니라 함께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국민들이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고금리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고 하반기로 전망했던 금리 인상 시점도 언제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중채무자는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고 서민들은 가처분 소득 감소로 아예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경기가 바닥부터 죽어가고 있습니다. 회복 불가능하게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정부가 재정이 적극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도 적극 협력할 것을 바랍니다. 민생회복 지원의 주요 내용은 별도로 저희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선거 때 말씀드렸던 민생회복 지원금으로 약 13조 원 정도,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 부담 완화에 약 1조 원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2배 정도 확대해야 되고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을 약 4천억 원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야 됩니다. 약 3천억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이 추가 인상될 가능성을 대비해서 여름철 전기비용 그리고 사각지대 해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민들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 고금리로 인해서 저신용자들의 고통이 너무 큽니다. 수백 수천 %의 이자를 지급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럴 때야말로 정부가 필요한 때입니다. 말로만 민생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의 삶에 진심으로 반응하고 대책을 강구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건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국민들 다수의 필요한 정책을 하는 것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합니까? 총선이 끝나고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뉴스토마토 정기 여론조사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이 약 26.3%라고 합니다. 20%대로 떨어졌습니다. 정말 잘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아직도 정신 못 차렸습니다. 대통령 왜 이러는 겁니까?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겁니까? 흔들리는 대가리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